그날 새벽 차정원의 휴대폰에 당신은 주영채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단 한 줄로 꽂혀 들어왔는데요. 화면을 보는 순간 차정원의 손끝이 얼어붙더니 숨이 목구멍에서 걸린 것처럼 턱 밑이 바싹 말라왔었거든요. 차정원은 잠깐이라도 흔들리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이미 주영채의 이름을 빌려 건양그룹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 이름이 무너지는 순간 복수도 생존도 같이 꺼져버리니까요. 차정원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는데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더 선명해지는 게 있었죠. 누가 어느 선까지 알고 있지? 차정원은 늘 그 질문을 품고 살았는데요.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건양가 누군가가 이제부터 판을 바꾼다고 선언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거실로 나오자 진세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진세훈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는데요. 그 웃음이 차정원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전남편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했거든요. 다만 밖에서는 아직도 부부처럼 보이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진태석 쪽 사람들이 가족 분열이라는 그림을 먼저 던지게 두면 차정원이 잡아낸 증거가 한순간에 가십으로 흐려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차정원도 진세훈도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공식적인 파탄만큼은 뒤로 밀어둔 상태였어요. 진세훈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그렇다고 차정원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올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차정원의 가면을 알게 된 이후 진세훈의 마음은 쉽게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때로는 주영채에게 기대는 방식으로 흘렀으니까요. 어젯밤에 또 늦었어? 진세훈이 묻자 차정원은 웃음을 먼저 만들었어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차정원이 그렇게 말하자 진세훈은 잠깐 차정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는데요. 그 눈빛이 마치 너 또 뭘 숨기지라는 뜻처럼 느껴져서 차정원은 속으로 혀를 눌렀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무너뜨릴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칼을 어디로 내려칠지 결정을 못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윤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윤비서는 늘 그렇듯 표정이 없었고 그 무표정이 오히려 건양과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죠. 윤비서는 진세훈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오늘 오전 명예회장님께서 이사회 관련으로 급히 보자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명예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차정원의 목이 더 말랐어요. 진태석은 바깥으로는 은퇴한 척 명예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안쪽으로는 아직도 건양그룹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을 살인자로 만든 조작의 중심에 진태석이 있었고 그 사실이 차정원의 숨을 늘 반쯤 빼앗아갔어요. 차정원은 윤비서가 내민 서류의 제목을 힐끗 봤어요. 브랜드 통합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건 차정원이 총괄로 밀어붙이던 일이었고 성공하면 차정원은 회사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차정원의 정체를 의심하는 시선도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였죠. 특히 한혜라의 시선이요. 한혜라는 건양그룹 부회장이었고 차정원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차정원이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 차정원의 친엄마였죠. 한혜라는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고 차정원을 버렸던 일을 실수가 아니라 정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혜라는 주영채라는 며느리를 옆에 두고 매일매일 심장을 찌르는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죠. 한혜라는 누가 아파하든 그런 감정 자체를 거래 재료로 쓰는 사람이었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사회 날 차정원은 일부러 더 단정하게 꾸몄어요. 가짜로 살아야 하는 사람일수록 진짜처럼 보여야 한다는 걸 차정원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진태석이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황 실장이 그 뒤쪽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황 실장은 진태석의 신복이었고 건양가에서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황 실장은 웃지도 않았는데 그 무표정이 나는 이미 다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정원은 속으로 어깨에 힘을 줬어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부드럽게 손짓했어요. 우리 영채, 아니 요즘은 브랜드 총괄이라고 불러야 하나? 진태석이 일부러 말끝을 비틀었는데요. 그 작은 비틀림이 차정원에게는 목을 겨누는 칼 같았어요.
차정원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오늘은 나를 흔들려고 부른 거야. 진세미도 회의실에 있었어요. 진세미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이었고 재벌가 막내답게 철없어 보일 때가 많았지만 요즘은 눈빛이 자주 흔들렸어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볼 때마다 경계와 연민이 섞인 얼굴을 번갈아 보여줬는데요. 차정원은 그게 더 불안했어요. 진세미 같은 사람은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입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진태석은 갑자기 리스크 관리를 꺼냈어요. 요즘 외부에서 우리 건양그룹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많더군. 특히 오래된 사건들 말이야. 오래된 사건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정원의 머릿속에는 차기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기범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었고 차정원이 여기까지 온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진태석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진실이란 게 때로는 회사도 가족도 다 같이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해. 그 말에 한혜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한혜라의 침묵은 늘 무서웠는데요. 그 침묵이 동의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바로 그때 차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사회 끝나고 주차장 B3. 내 아버지 얘기 박경신이 한다. 메시지 끝에 조미향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차정원은 손바닥에 땀이 고였어요. 조미향은 주하늘의 조력자였고 주상철 사건의 일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조미향이 박경신을 직접 언급한다는 건 진짜로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박경신은 차기범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열쇠로 불리던 목격자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자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진세훈은 나도 같이 하다가 한혜라의 시선이 진세훈을 한 번 후이자 입을 닫았어요. 차정원은 그 장면이 씁쓸했어요. 진세훈은 여전히 한혜라 앞에서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었고 그건 차정원에게 필요하면 너를 버릴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거든요. B3 주차장에는 조미향이 서 있었어요. 조미향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차정원 아니, 지금은 주영채라고 불러야죠. 조미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차정원은 손으로 그 말을 끊었어요. 이름 말고 박경신요. 차정원이 바로 묻자 조미향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어요. 박경신이 나타났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황 실장 쪽이 움직이고 있어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눈빛이 너무 뭔가를 지우려는 눈빛이더라고요. 차정원의 심장이 뛸수록 머리는 더 차가워졌어요. 황 실장이 움직인다는 건 진태석이 움직인다는 뜻이었고 진태석이 움직인다는 건 증거를 지우려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바로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하늘은 투자회사 스카이 퀘스천 대표였고 차정원의 연인이자 최강 조력자였죠. 주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차정원은 무너질 뻔했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다잡았어요. 하늘 씨, 박경신이 살아있대요. 황 실장이 움직이고요. 차정원이 말하자 주하늘의 호흡이 바뀌었어요. 정원아, 당장 무리하지 말고 윤비서 쪽도 같이 봐. 주하늘이 뜻밖의 이름을 던졌어요. 차정원이 윤비서요? 하고 되묻자 주하늘은 단호했어요. 황 실장은 진태석 손발이야. 그런데 지금 정보가 새고 방향이 틀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그 중간에서 교통 정리하는 사람 있어. 주하늘의 말에 차정원은 윤비서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윤비서는 늘 받드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특히 진세훈을 볼 때마다 윤비서 눈빛 한쪽에 잠깐 스치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경멸도 존경도 아닌 아주 짧은 미안함 같은 느낌이요. 그날 저녁 건양가 식탁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난숙도 함께였는데요. 공난숙은 주영채의 친모였고 겉으로는 허름한 과거를 숨긴 채 속으로는 한혜라를 약점으로 잡고 돈과 권력을 쌓아올린 사람이었죠. 공난숙은 차정원을 보며 달게 웃었어요. 우리 영채 얼굴이 좀 상했네. 요즘 일 많지? 차정원은 속으로 당신이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인데요 라고 삼켰어요. 한혜라는 물만 마셨고 진태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으면서 차정원의 반응을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진세우는 가운데 끼어 말이 없었고 진세미는 젓가락 끝으로 접시를 살짝 두드리며 눈치를 봤어요. 홍 셰프가 음식을 놓고 물러날 때 홍 셰프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는데요. 홍 셰프는 감초 같은 존재이면서도 정보의 통로였으니까요. 그 굳은 표정이 위험한 소식이 돌아다닌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때 한혜라가 차정원을 불렀어요. 영채, 나랑 잠깐 이야기하자. 서재 문이 닫히자 한혜라는 차정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진태석이 무슨 말을 던졌는지 알아들었니? 차정원은 모르는 척했어요. 리스크 관리 말씀하신 거요? 차정원이 대답하자 한혜라는 피식 웃었어요. 바보인 척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바보냐? 한혜라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차정원 앞에 내려놨어요. 거기에는 차정원의 과거 조각들이 섞여 있었고 차정원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긁어 모아둔 느낌이었어요. 차정원은 숨이 막혔지만 표정을 흔들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표정을 즐기듯 차갑게 말했어요. 진태석이 너를 흔들기 시작했어. 내 정체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무너지는 방식은 둘 중 하나야. 진태석에게 잡아먹히거나 나에게 정리당하거나. 차정원은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오히려 또렷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부회장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차정원은 일부러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단어가 올라오는 순간 차정원 쪽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잠깐, 정말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차정원에게 이렇게 들렸죠. 너를 버린 내가 지금은 너를 필요로 한다. 한혜라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진태석을 끝내야 해. 그 인간은 내 과거도 이 집안의 핏줄도 다 자기 소유처럼 썼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았고 그 대가를 너한테 치르게 했지. 한혜라의 고백은 용서를 구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죄는 내가 안다. 그래서 더 냉정해질 수 있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차정원은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혜라의 동기가 분명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한혜라는 지금 딸이 아니라 진세미를 지키기 위한 생존을 택하고 있었어요. 진세미를 지키려면 진태석이라는 뿌리를 잘라야 한다는 계산이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과 만났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고 한참 말이 없었는데요. 주하늘이 이렇게 말이 없을 때는 늘 위험이 가까웠어요.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원아, 박경신이 연락했어. 차정원이 직접요? 하고 묻자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경신이 말하더라. 그날 죽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주상철이 아닐 수도 있대. 차정원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주상철 사건은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의 목을 조여왔던 그림자였거든요. 공난숙이 그 사건의 비밀로 한혜라를 협박했고 한혜라는 그 협박을 피하려고 더 큰 죄를 저질렀고 진태석은 그 혼란을 이용해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주상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애초에 판 자체가 조작된 세트일 가능성을 의미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약속을 걸었어요. 정원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기. 진태석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잘 먹는 사람이야. 차정원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감정은 이미 매일 찢기고 있는데 그 감정을 보이지 않게 숨기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안 흔들리는 척 할게요.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차정원은 주영채로서 성과를 내야만 했고 차정원으로서는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이 이중의 삶이 차정원을 갈라놓았는데요. 그때 안진아가 들어왔어요. 안진아는 건양그룹 디자인팀 직원이었고 주영채 신복처럼 굴며 차정원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었죠. 안진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오늘 기자들 반응 좋을 거예요. 근데요, 예전 학교 다니실 때 사진이나 스토리 있으면 더 임팩트 있잖아요. 예전 학교라는 단어가 나오자 차정원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안진아는 차정원의 과거를 긁어보고 있었고 그 뒤에는 주영채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차정원은 태연한 척 말했어요. 제 과거는 재미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러자 안진아가 맞아요. 앞으로요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말이 마치 내가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까? 처럼 들렸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기자들은 차정원을 기적의 디렉터라 부르기 시작했고 진세훈도 밖에서는 차정원을 치켜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차정원은 진세훈의 칭찬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미 알 수 없었어요. 진세훈은 요즘 주영채와 함께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는 걸 차정원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박수를 치면서도 눈빛이 차가웠고 한혜라는 웃지 않으면서도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로 차정원에게 신호를 줬어요.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신호요. 공난숙은 차정원을 끌어안으며 우리 딸 역시라고 속삭였는데 차정원은 그 단어가 독처럼 느껴져 몸이 굳었어요. 그날 밤 11시 차정원은 홍 셰프에게서 받은 쪽지대로 항만 창고로 향했어요. 쪽지에는 혼자 오지 마라고 적혀 있었고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갔어요. 창고 안에는 박경신이 있었는데요. 박경신은 생각보다 초췌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박경신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차기범 선생님 죄 없어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 차기범 선생님 아니었어요. 주하늘이 바로 물었어요. 그럼 누가요? 박경신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내밀었어요. 여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영상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는지부터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정원은 본능적으로 주하늘을 받고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목을 잡아 뒤로 물렸어요. 문이 열리며 황 실장이 들어왔어요. 황 실장 뒤에는 구 실장도 있었어요. 구 실장은 공난숙 수하로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황 실장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 차정원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공난숙이 진태석과 손을 잡았나? 아니면 구 실장이 두 줄을 타고 있나? 차정원은 단 몇 초 안에 수십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황 실장은 박경신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박경신 씨 오래 숨었네요. 박경신이 뒤로 물러나자 차정원은 박경신 앞을 막아섰어요. 황 실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차정원이 말했지만 황 실장은 웃었어요. 곤란할 게 있나요? 여기엔 우리밖에 없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하늘이 움직였어요. 주하늘은 박경신을 뒤로 밀어내며 빠져나갈 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박경신의 입에서 비명보다 먼저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윤비서가 중간에서 다 돌렸어요. 차정원의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멈췄어요. 윤비서가? 박경신은 울먹이며 더 말했어요. 기록을 바꾸고 보고서를 갈아 끼우고 사람이 움직이는 순서를 바꾼 게 윤비서예요. 근데요, 최종 승인 찍는 건 결국 진태석이었어요. 윤비서는 손이고 진태석은 도장 그거였어요. 박경신이 손과 도장이라고 말하는 순간 황 실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차정원은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황 실장이 감정을 드러냈다는 건 박경신 말이 정확한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황 실장은 낮게 말했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데요. 그건 경고였고 동시에 윤비서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인정처럼 들렸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조미향이 경찰에 신고를 넣어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황 실장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구 실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박경신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차정원에게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걸 꼭 세상에. 차정원과 주하늘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차정원의 머릿속은 더 지옥이 됐어요. 윤비서는 중간에서 모든 걸 굴렸고 진태석은 그 위에서 도장을 찍으며 판을 설계했다. 그러면 윤비서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윤비서가 말한 가족은 누구였을까? 차정원은 그 질문이 목에 걸려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다음 날 차정원은 일부러 윤비서를 불렀어요. 윤비서는 조용히 들어와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웃으며 의자를 권했어요. 윤비서님 차 한잔 하실래요? 윤비서는 찻잔을 들지도 않고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는데요. 비서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판 위에 올라온 선수의 눈빛이었어요. 차정원은 USB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진세훈 이야기를 먼저 던졌어요. 윤비서님은 진세훈 씨를 오래 보셨죠?
차정원이 말하자 윤비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윤비서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진세훈 도련님은 늘 누군가의 기획 안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윤비서가 그렇게 말하자 차정원은 바로 물었어요. 누구의 기획이요? 윤비서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죠. 차정원은 조용히 한 번 더 찔렀어요. 진세훈 씨가 주영채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 그거 윤비서님도 아시잖아요. 차정원이 그렇게 말하자 윤비서는 차정원을 똑바로 보고 낮게 말했어요. 그 소문이 커져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차정원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유죠? 차정원이 묻자 윤비서는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진태석 명예회장님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핏줄이 흔들릴 때요. 그 약한 곳을 치려면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야 합니다. 윤비서의 말은 차정원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지금도 판을 운영하고 있다.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지만 오히려 더 차분한 척했어요. 그럼 윤비서님은 누구 편이죠? 차정원이 묻자 윤비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제 가족 편입니다. 윤비서가 무심한 듯 손가락으로 넥타이 매듭을 한번 고쳐주었는데요. 그 작은 동작이 마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버릇처럼 보였어요. 윤비서는 아주 짧게 숨을 삼키듯 덧붙였어요. 그 가족은 피 한 방울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숨겨야 했고요. 그 무렵 건양그룹 내부 서버에서 차기범 사건과 연결된 녹취 일부가 유출됐어요. 녹취에는 진태석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고 중간중간 모든 걸 정리하듯 말하는 차분한 목소리도 섞여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윤비서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윤비서는 아무 표정도 없이 허위 조작입니다라고 했지만 그 부인이 오히려 불씨를 키웠어요. 바로 그때 한혜라가 회의 중에 손에서 펜을 놓치며 말을 잠깐 놓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고 한혜라는 이를 악물며 괜찮아라고 했는데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심장이 아팠어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증오해야 하는데 한혜라가 무너지는 순간 엄마라는 단어가 목 안쪽에서 올라오려 했거든요. 그 감정이 너무 싫어서 차정원은 손끝에 힘을 줬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지만 검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고 공난숙은 목소리를 높였고 진세미는 겁에 질려 울었어요. 진세훈은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장면을 보며 다시 느꼈어요. 이 집안은 아픔조차 권력 싸움의 재료가 되는 집안이라는 걸요. 그날 밤 병실에서 한혜라가 차정원을 불렀어요. 한혜라는 얼굴이 창백했는데도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한혜라가 차정원을 부르는 첫 단어가 달랐어요. 정원아. 한혜라가 처음으로 차정원을 정원이라고 불렀어요. 차정원은 온몸이 굳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윤비서가 잠깐 멈춰 서 있더니 누군가의 번호를 눌렀다 지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혜라는 이어서 말했어요. 진태석은 내 정체를 완전히 모르는 척하지만 최소한 냄새는 맡았어. 그리고 그 인간은 냄새 맡는 순간부터 준비해. 차정원은 겨우 물었어요. 왜 지금 말해요? 한혜라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세미까지 잃을 수는 없으니까. 진태석을 끝내야 해. 한혜라의 동기는 분명했어요. 딸이 아니라 진세미를 지키기 위한 생존.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는 진태석을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목을 잡고 낮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버렸어. 그건 변명 안 해. 그런데 지금은 진태석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필요해. 그날 이후 차정원과 한혜라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진태석이 보란 듯이 웃을 정도로요. 진태석은 집안이 갈라질수록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싸움은 연극이었어요. 한혜라는 뒤로 차정원에게 자료를 넘겼어요. 진태석의 해외 자금 흐름, 차기범 사건 당시 통화 기록, 황 실장의 움직임, 노민구와의 거래 흔적까지요. 차정원은 그 자료를 주하늘과 조미향에게 넘겼고 주하늘은 언론과 검찰을 동시에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더 난리를 쳤어요. 주영채는 안진아를 이용해 내부 자료를 훔치게 했고 그 흔적이 CCTV에 남았어요. 차정원은 그 영상을 손에 쥐었고 주영채는 오히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주영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영채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훔친 건 너야라는 논리로 차정원을 찢어발기려 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주영채가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주영채는 이미 정원의 과거를 찢어버릴 만한 조각들을 모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정원은 주영채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속도를 올렸어요. 주영채가 카드를 완성하기 전에 먼저 판을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이사회 날 주하늘이 준비한 자료가 회의실 스크린에 떴어요. 차정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한혜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진세우는 얼굴이 하얘져 있었고 진세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공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진태석은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또 감동쇼 하려는 건가? 주하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쇼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거기에는 진태석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어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정리하듯 이어붙이는 차분한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기록은 지우면 됩니다. 사람도 정리하면 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고 황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윤 비서는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표정이 당황이 아니라 결심처럼 보였어요. 윤 비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윤 비서는 한 번 숨을 고르더니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진태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윤 비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윤 비서는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내자는 겁니다. 제가 손이라면 회장님은 도장이었죠. 그런데 도장은 찍힌 기록이 남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이 폭발 직전이 됐어요. 진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 비서 대체 왜 이래? 윤 비서는 진세훈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아주 얇은 미안함이 섞여 있었고 그 얇은 감정이 오히려 진세훈을 더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윤 비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련님은 남의 기획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기획을 멈추고 싶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경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진태석 씨 업무상 배임 및 증거 조작,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하자 진태석은 허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군.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끌려나가기 직전 차정원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너는 내가 만든 판에서 벗어난 적 없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일 먼저 무너질 거야. 차정원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태석이 잡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다시 알았거든요. 진태석은 정원 정체에 관한 마지막 카드를 아직 쥐고 있는 듯 했고 그 카드는 주상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진태석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공난숙은 윤 비서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고 윤 비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세미는 울었고 진세우는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 멍한 얼굴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진세우는 지금까지 남의 기획 안에서 살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세우는 폭발할 수도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조미양이 차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경신 USB 분석 완료. 영상 속 사망자 주상철 아님. 그리고 주상철 살아있음. 차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상철이 살아있다면 이 판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살아있는 주상철은 누군가의 약점이자 폭탄이었고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건양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어요. 정원아, 이제부터는 선택해야 해. 주상철을 숨기면 우리가 안전해질 수도 있지만 진실은 더 깊이 묻혀. 주상철을 꺼내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지만 진태석의 판은 완전히 깨져.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꺼낼 거예요. 아빠 이름을 되찾는 데서 멈추면 또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할 테니까요. 그때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다가왔어요. 한혜라는 여전히 차정원과 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정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가자. 차정원은 그 눈빛을 보며 알았어요. 한혜라와 차정원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도 같은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리요. 한혜라의 선택은 엄마의 선택이 아니라 부회장이자 진샘이 엄마의 선택이었고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강했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주영채가 나타났어요. 주영채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차정원을 노려봤고 안진아는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이를 갈며 말했어요. 차정원, 너 이제 끝이야. 진태석이 잡혔다고 내가 이긴 줄 알아? 주영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포도 있었어요.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판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요. 윤비서가 주영채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어요. 이 집안에서 끝은 늘 다음 사람을 의미합니다. 윤비서의 말이 너무 차가워서 차정원은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끝이 아니라 다음이 시작되는 집안. 그래서 차정원은 속으로 다시 다짐했어요. 차기범의 이름을 되찾는 데서 멈추지 않겠다고요. 진태석 하나 무너뜨렸다고 끝내지 않겠다고요. 이 집안의 뿌리 그리고 그 뿌리에 붙은 거짓을 뽑아내겠다고요. 그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정원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번호가 아니라 이름이었는데요. 주상철. 차정원의 눈이 커졌어요. 메시지는 짧았어요. 내가 찾는 진실 내 입에 있다. 그런데 너부터 증명해. 너는 누구냐? 차정원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고 한혜라도 차정원의 표정을 읽었고 윤비서도 눈빛이 바뀌었어요. 진세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지만 그 무지함이 오히려 더 위태로워 보였어요.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까지도 내가 직접 정리해야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왔으면 뒤로 갈 길은 없었어요. 다음 판은 진태석 이후가 아니라 주상철의 입에서 시작될 거였고 그 입이 열리는 순간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게 될 거예요. 주상철은 왜 하필 정원의 정체부터 확인하려는 걸까요? 주상철이 쥔 진실은 차기범 사건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건양과 핏줄을 통째로 뒤집는 폭탄일까요? 윤비서가 숨기는 가족은 누구이며 그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차정원 편이 될까요? 또 다른 칼이 될까요? 그리고 진세우는 이 모든 판에서 끝까지 기획된 사람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로 잔인해질 테니까요. 차정원과 주하늘이 던지는 다음 한 수를 같이 지켜보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